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금요일 28일 장 마감 후에 삼성중공업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1679억 원 이러네요. 이웃집 현대는 흑자 전환했다는데 삼성중공업은 대규모 적자가 20분기 연속이니까 속이 무척 쓰립니다. 좀 잘하지 말이죠. 어째 저것밖에 못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장중에 이틀간 급등했던 삼성중공업 주가가 장 마감 후, 즉 오후 4시부터 6시에 거래되는 그 단일가 거래에서 급락했다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 정규장에서 2% 정도 올랐다가 실적 발표 후에 단일가 거래에서 대략 한 1% 하락했습니다. 실적에 엄청 실망해서 다 팔아치웠다는 뜻인데, 그런데 실망한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일가 거래량이 꼴랑 6만 5천 주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런데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저는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주목할 거 이거는 삼성중공업이 밝힌 4분기 즉 남은 기간 즉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대략 30억 달러 정도, 이거 환율 1,400원 적용하면은 4조 2천억 정도인데 이거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고 밝힌 겁니다. 이게 가장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LNGC와 해양 플랜트 요 두 개 분야를 콕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LNGC 추가 수주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드디어 제대로 된 수주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억 불 수주 가능성 이게 가장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은 저게 과연 true or false 둘 중에 하나인지 어느 것인지 이거 판단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적은 과거의 일이고 수주는 미래의 일이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래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적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고정비 부담이 879억 원, 임금 협상 결과를 이제 반영해서 그 일회성 비용 800억 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매우 건전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일단 임금 협상 속업분 요거 일회성 비용 요거 모조리 3분기 비용으로 털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한 겁니다. 이거 오늘의 적자는 내일의 흑자를 이제 까는 것인데, 그러면은 내일의 질세의 전제 조건입니다. 세금을 이연시키는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바로바로 인식을 하고 수익은 나중에 인식하는 거, 요게 제대로 된 그 회사의 기본 전략입니다. 사기치는 회사가 비용은 늦게 인식하고 수익은 뻥튀기해서 빨리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비용 빨리 털어버리는 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은 고정비 부담 879억 원 요건데 요게 과연 무슨 말이냐, 요걸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작성한 표 한번 보시죠. 삼성중공업 수주가 20년 3분기까지는 분기 수주가 2천억에서 3천억 수준. 와, 사실상 꽝입니다, 꽝. 그야말로 수주가 그냥 꽝 돼서 조선소 문 열어놓고 지금 폐업 상태라는 겁니다. 그 20년 3분기까지는. 저 때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눈물 젖은 빵 조각, 하루에 빵 한 조각으로 그냥 흙이나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런 시절입니다. 그 20년 3분기까지는. 그런데 와, 4분기에는 수주가 2조 3천억, 10배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3분기보다. 그리고 21년에 그 분기 수주 평균은 3조 5천억 이상으로 더 폭증을 해버렸습니다. 즉 20년 3분기까지의 수주 실적의 10배가 넘는 수주 폭증이 기본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년 4분기 이후에. 그리고 배는 대략 수주하고 나서 한 1년가량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설계해야 되는 거죠. 컴퓨터 작업이죠. 그리고 나서 한 1년간 이제 그 야드에서 이제 땜질 한다는 건데, 용접한다는 건데, 지금 매출은 20년 3분기 이전의 그 수주 물량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20년 4분기 이후에 그 수주는 아직은 매출로 본격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그 공정 플랜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나마 외부 협력업체에서 인력난이 이제 발생했다, 인력이 빵꾸가 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일거리 없어서 놓은 게 아니고 일거리는 쌓여 있는데, 그러나 제대로 좀 공장을 돌리지 못해서 고정비를 이제 부담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제대로 했더라면은 고정비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텐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연시켜 놓은 거는 결국 다음 분기 이후에 한꺼번에 다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분기만 장사하고 문 닫을 것도 아닌데 신경 쓸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인식하지 못한 매출은 나중에 4분기 이후에 한 방에 다 인식된다 이런 뜻으로 그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거리 없어서 고정비도 커버가 안 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일거리 쌓아놓고 그냥 파업 한번 한 것과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는 이슈가 된 지 매우 오래됐죠. 해결책은 노동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노동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동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노동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딱 2개 있습니다. 2개. 딱 2개 있습니다. one of two. 첫 번째로 현재 숙련된 인력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요 제일 좋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 공급의 한계 비용 최소화되는 겁니다. 즉 노동 공급의 한계 비용이 뭡니까? 연장 근로 할 때 연장 근로 수당 일당을 더 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계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회사도 좋고 그 종업원들도 좋습니다. 근로자분들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말이죠. 획일적으로 일시적으로 주 52시간만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 완전히 종북 주사파 그 허접한 빨갱이식 통제 체제 아닙니까 이거? 이거를 노사가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또는 현재 해외에도 마찬가지인데 24시간 3교대 풀로 가동할 수는 없겠죠, 현재.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필요하면은 24시간 풀 가동도 필요하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24시간 풀 가동을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시적으로 그 수요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경제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24시간 풀 가동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 한국 그 노동 환경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일거리가 밀려 있고 근로자들도 일을 더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주 52시간만 일하라고 법이 강제를 한다는 것은 완전 넌센스죠.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정의를 부수는 불의의 수단일 뿐이고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그 마귀의 이념을 퍼뜨린 꼴통 소크라테스는 쓰레기니까 수학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제가 옆으로 좀 세고 오겠습니다. 조금만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꼴통 쓰레기인 점은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한 거는 젊은 시절부터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꼴통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꼴통이 뭐라고 짓거렸느냐 하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딴 헛소리 나불거린 건데 위 명제에서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 말은 한정어이니까 요거 싹 딜리트 해버리면 남는 것은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꼴통 아리스토텔레스가 짓거렸다는 건데 이 말은 말이죠.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라는 그런 주장인데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이 본질은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귀 새끼들이니까 인간에 대한 정의를 동물의 일종이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저거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에 절대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꼴통의 말을 그대로 제가 돌려주면은 그래 아리스토텔 너희 놈 너는 인간 즉 동물이니까 너 같은 놈은 동물 취급해 주는 것이 사물의 본성에 맞다 이겁니다. 즉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동물로 취급하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 흐른 무식한 꼴통들은 요 신나게 놀자에 와서 저한테 좀 공부 새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인간이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예, 농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 조선업 인력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특별 연장 근로제 확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향은 절대적으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비상경제민생회의 그거 제가 생중계했잖아요. 예, 지금도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집중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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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 오브 투, 즉 노동 공급을 누르는 두 가지 방법뿐인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투 오브 투. 신규 인력 공급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청년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일자리 없어도 조선소는 안 간다고 기피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좀 웃기는 건데.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노동을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당장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단기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매우 지금 그 우려가 됩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일 시켜야 되는데 좀 늦었지 않습니까, 이거? 최소한 1년 전부터 이런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지금쯤 이제 써먹을 수 있을 텐데, 결국 이것도 왜 이렇게 늦었는가? 1년 전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완전히 이거 좌부알 악마 정권이죠. 엽기적 살인 마귀 정권 아닙니까? 엽기적 도적 마귀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들이 행한 살인 행위 감추고, 도적질한 돈 꽁꽁, 숨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요. 할 일 안 하고 여기저기 지금 똥만 짠뜩 싸질러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똥 치우는 중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단기에는 기존 인력의 특별 연장 근무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노동력 훈련시켜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건 뭐 해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결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영이라는 게 계속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해결하는 그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이 능력이 있으니까 맡겨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30억 불 4조 2천억 정도 추가 수주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거 뻥이냐 사실이냐 이겁니다. 예? 뻥이냐 사실이냐. 그래서 분기별 수주 실적표 다시 한번 보면 삼성중공업은 특히 3분기 이후 수주가 폭삭 지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LNGC는 엑슨모빌 관련된 것만 발주가 실현되어도 대략 한 7축 정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거 얼마 전에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해양 플랜트는 노르웨이 에퀴노르하고 위스팅 FPSO 어저께 다시 영상 올린 겁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 중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세 번째 FLNG인 티가, 그 다음에 미국 걸프 오브 멕시코에 있는 돌핀 LNG 프로젝트 이게 지금 금년 4분기에 안 되더라도 내년 1분기 이내까지 이렇게 가능성이 단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FID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FID에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것은 카타르 가스의 NFPS 프로젝트 이거는 아쉽게도 삼성중공업은 탈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피엠하고 컨소시엄 이런 게 준공이거든요. 사이피엠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사이피엠이 파트너로 이게 삼은 게 준공입니다. 준공. 그래서 사이피엠 플러스 준공 컨소시엄으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장사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에퀴노르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제 에퀴노르 관련해서 이제 추가 발주 가능성 상당히 많은 거 아니냐 이거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캐나다 LNG 프로젝트 세다도 있고요. 모잠비크의 코랄술 다음에 두 번째 FLNG 만들 가능성 높고 그래서 이거 이제 중기적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더 본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LNG 전성시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FLNG, FPSO, LNGC 요 골고루 균형 있게 발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LNGC에만 집중적으로 발주가 됐고요. 그래서 FLNG 등에는 신규 발주가 좀 없어서 상대적으로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박은 물론이고 해양 플랜터 발주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부유식 해상 풍력 산업도 상당히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별로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부유식 풍력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면은 이걸로 돈을 버는데 왜 굳이 경제성이 없는 한국에 이걸 만들어서 돈 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저기 경제성이 높은 북해나 다른 지역, 호주 근방이나 이런데, 저 미국 같은데 경제성이 높은 곳에 부유식 해상 풍력 컴플렉스를 만든다면은 삼성중공업이 그거 일해주고 돈 벌면 되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굳이 뭐 한국에 이걸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또 저 엽기적 도적 마귀 정권은 태양광, 해양 풍력 이걸 빌미로 그냥 도적질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모조리 처단하고 도적질 해간 거 다 이제 환수해야 한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 부유식 해상 풍력을 하건 부유식 태양광을 하건 삼성중공업이 참여하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유체에 참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부유식 해상 풍력이 부유식 태양광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밤에는 햇빛은 없지만 바람은 밤에도 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에키노르는 부유식 풍력 산업에도 그냥 글로벌 압도적 강자입니다. 노르웨이 저 위쪽 바다는 북극해고요. 밑에 바다는 북해 아닙니까? 이게 북해가 지구상에서 부유식 풍력 하기에는 가장 좋은 입지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에키노르가 거기서 놀던 친구인데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 에키노르 이 동맹이 완전히 찰떡 동맹, 깐부 동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4분기에 정말로 30억 불 이 수주가 추가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까지 74억 불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수주의 40% 이상을 2달 동안 수주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3분기 수주 부진 완전히 해소되는 게고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지금 수주 대박이 실현되는 것이니까 연말 상당한 주가 상승 탄력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후판 가격 협상입니다. 이거 지금 마감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현대중공업이 실적 발표할 때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후판 가격 결정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철광석 가격 추세 아닙니까? 그 그래프 보시면은 이거 하락 추세라기보다 폭락 추세입니다. 철광석 가격 폭락 추세는 지금 여전합니다. 선물 가격은 84불로 뚝 떨어져서 지금 거의 52주 최저치로 갱신 추락 중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년 전, 4년 전 최저치 근방입니다. 철광석 가격은. 그 다음에 현물 가격. 중공의 현물 가격도 81.8불로 지금 폭락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철용 연료탄도 사진처럼 고점에서 폭락한 거 분명하고요. 1년짜리 그래프 보시면 지금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그 다음에 연료탄 이게 2대1로 포스코의 원재료비라는 거 아닙니까? 철광석이 연료탄이 2배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2대1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원재료비가 저렇게 폭락하고 있으니까 싱글벙글이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게 이제 포스코의 제품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강철이나 열연이나 후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가격도 지금 모조리 대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보십시오. 강철은 5년 내 최저 수준이고요. 열연 강판도 가격 폭락 정도는 강철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스코가 후판 가격은 찔끔 5만 원 이하 운운하는 건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날 강도 도적놈 신부 아닙니까 이거? 완전 양심이 없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강철, 열연 가격 폭락한 손실을 후판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해서 조선사한테 만회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조선사가 완전 호구입니까? 예? 지금 말이죠. 포스코 고객 중에서 삼성전자나 LG 같으면은 뭐 강판 이런 거 수요 사다 쓸 거 아닙니까? 어? 열연, 강판, 강철, 열연 이런 거는 삼성전자, LG, 그 다음에 그 현대차 뭐 이런 데서 사갈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대기업들이 철이 안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공통의 그 원재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조선사에서 파는 거는 후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사 이외에 다른 회사들에는 예? 강철과 열연 제품을 시세대로 즉 5년 전 가격으로 이제 팔고 조선사한테는 후판을 오른 가격 그대로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5만 원 인하하는 건 사실상 동결과 같잖아요. 그게 이게 인하입니까? 이게 에? 지금 얼마나 다 폭락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들어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스코는 제품 가격이 폭락을 해도 말이에요. 원재료인 철광석 등도 같이 폭락을 하니까 그래도 지금 분기이익 1조 원 가량을 내고 있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그거. 이번에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분기이익 9천억 그 발표했죠. 영업이익. 그러니까 내라가 1조 원 되잖아요. 침수 피해 나왔고 뭐 중리 산이 해도 지금 알거지 조선사는 완전히 알거지인데 알거지 조선사에 비교하면 완전히 대갑부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이죠. 현대중공업이 흑전했다고 떠들이대지만 아직은 저 속빈 강정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흑자로 분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세히 분석 안 했습니다. 분석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도 조선사는 눈물 젖은 빵 조각으로 지금 허기를 때우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후판 가격은 그냥 팬데믹 이전으로 도로 내리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 상황에 맞다는 겁니다. 예? 이게 협상 점수의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 네? 그래서 후판 가격을 팬데믹 이전으로 돌리지 못하면은 조선사 경영진들 완전 무능한 것들이니까 그냥 문책해서 경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전쟁에 임하길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수준은 늘고 후판 가격 대폭 인하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 주가에는 구조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익은 늘어나는데 비용은 줄어드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 미시적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거시적으로 놀았죠. 이게 미시적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조선주 매매 동향 보시면은 10월에 전부 감소했죠. 아직 하루 남았지만 말이죠. 근데 외국인들 9월, 10월 조선주 비중 다 이제 줄었습니다. 그 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같은 기간에 공매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보면은 대우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은 기존의 추세, 기존의 추세라는 거 제가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들 비중이 요 두 종목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새롭게 주목되는 게 현대미포입니다. 외국인들 지분이 한때 그 21%도 넘었었죠. 그런데 지금 20% 밑으로 다시 추락했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현대미포 이익 실현하면서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현대미포 이 특성을 가만히 보면은 얘는 LNG에서는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상선을 만들거든요. 보통의 상선. 그런데 따라서 현대미포는 앞으로는 글로벌 경기 후퇴 영향을 바로 받는다는 겁니다. 현대미포는.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LNG 중심으로 지금 수주를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LNG는 앞으로 호황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는 약간 후퇴하겠지만 LNG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은 호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의 주력 종목은 LNGC 이외의 다른 선박들인데 이건 전부 다 교체 수요밖에 없습니다. 즉 탄소 전쟁에 대비해서 가령 뭐 이중연료, LNG 추진선, LNG 운반선이 아니고 LNG 추진선, 즉 이중연료 중심 이렇게 교체 수요가 주된 그 수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경기 후퇴 영향을 바로 받는 거 아니냐. 에? 향후에 LNG 중심의 조선 슈퍼사이클 영역에서는 직접 수혜가 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원래 제가 이렇게 분석했던 내용인데 문제는 금년 3분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도 이제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 완전 짜증나게 만들었죠. 아이씨, 삼성중공업 안 오르는데 지금만 자꾸 오르니까 짜증나죠.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지분 매도 가장 주목된다는 점, 요거 이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미 주가 좀 더 추가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고점을 다시 결국 전고점 다시 돌파하려고 보는데 조선주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리지 않겠는가. 전고점 다시 돌파하는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앞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결국 9월달, 10월달 두 달간 외국인들 조선의 비중 줄어드는 그 시기에 조선주 공매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현황을 표로 한번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대략 한 700만 주 공매도 늘었습니다. 저점 대비, 잔고 저점 대비 700만 주 가량 늘었는데 지금 최근 이틀 동안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때 공매도 상황은 아직 모르죠. 통계가 아직 발표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 질문 한번 던져보죠. 과연 연말에 공매도 잔고가 지금보다 늘었을까 줄었을까 이겁니다. 이걸 고민을 해보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에 공매도 급증하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짭짤하게 평가 이익을 지금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재료를 본다면은 삼성중공업 관련해서는 지금 수주 공시 상당히 예정되어 있을 것이고 드릴십 공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호재로 나올지 악재로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죠. 근데 호재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후판가 결정 곧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호재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는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3분기보다는 이제 개선돼 있었겠죠. 그 다음에 내년 이후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한다. 이거 엄청난 뉴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전체로는 한편 지금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속도 늦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또 경기 후퇴 우려 소식도 들릴 거고 그러나 LNG 중심의 에너지와 조선 분야는 초호황 이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압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팔아놨는데 도로 사야지 이익이 실현되잖아요. 예? 이익이 일단 공매도는 도로 사야지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다 꽝입니다. 그냥 그림이 떡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강력한 매수 세력은 공매도 청산하고 숏 커버링 하기 위한 그 세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여기에 연말 수주 공시가 진짜로 가시해버리면은 매우 뜨거운 조선업종 랠리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전체로는 외국인들 4분기에는 강력한 롱 포지션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죠. 선물도 사고 있고요. 현물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다음에 파생 삼국지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